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의 냉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용실의 온도가 34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선풍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선풍기 과열 방지를 위해 50분 가동 후 10분 정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정원을 크게 웃도는 126.9% 수준에 달하면서 여름철 체감 더위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온라인에서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도 냉방을 제대로 못하는데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는 게 맞느냐, 감방이 호텔이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의 온열 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 수용실이 아닌 복도 위주 설치로 대부분 수용실은 여전히 냉방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냉방을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생명 보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신체를 구금한 이상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교도소 에어컨을 특혜로 볼 것인지 최소한의 생명 보호 장치로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찬반을 넘어 폭염 속의 건강권과 국민 정서를 함께 고려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걱정하지 마세요. 넥스트 레벨이 해결해드려요. 타이어 렌탈은 넥스트 레벨.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건물 한 채, 넓은 유리창과 곡선형 외관, 곳곳에 배치된 녹지 공간까지 언뜻 보면 대학 캠퍼스나 고급 휴양시설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 다름 아닌 교도소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들어설 예정인 여성 교도소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삭막한 콘크리트 담장 대신 목재 마감과 개방형 구조, 옥상 정원과 안뜰까지 갖춘 설계가 적용됐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배려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설 국립대학교인 줄 알았다. 감옥은 철저히 통제 중심으로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범죄자가 저렇게 좋은 데서 지내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23년 법무부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현재 여성 전용 교정시설은 청주 여자교도소 한 곳뿐이라 수용 과밀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조감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붙잡았더니 뱃속에서 마약과 담배, 휴대전화까지 발견됐다는데요. 까마귀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그랜트 파리시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사는 멜라니 진 워싱턴과 캐시 마리 콜이 교도소 금지 물품 반입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드론에 까마귀 모형을 붙여 교도소 안으로 날린 뒤 모형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밀수품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까마귀 모형 안에는 합성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담배, 휴대전화 등 금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가로 4만 달러, 우리 돈 약 5,8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일당 중 한 명인 콜은 체포 당시 미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는데요. 그 밖에도 합성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소지 및 유통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마약 소지 및 유통, 교도소 내 금지 물품 반입 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들의 삐뚤어진 노력에 조소를 보냅니다. 조악하기 그지없는 까마귀가 통할 거로 생각했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네. 가짜 새까지 만들다니 애썼다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태국 교도소에서 중국인 수감자들에게 여성 성매매와 호화 생활이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현지 정부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국 법무부는 최근 교도소 단속 과정에서 지난 16일 지하의 은밀한 공간, 이른바 VIP 전용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공식 절차 없이 교도소에 들어온 중국인 여성 2명이 중국인 수감자들과 함께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성매매를 위해 교도소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CCTV 복구까지 진행하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인 거물급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급 침구, 가전이 갖춰진 별도 공간을 만들어 생활했으며 고급 요리, 주류, 시가, 도박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얀마 범죄단지 운영자이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던 서즈장이 실질적인 우두머리로 편의를 제공한 교도소 직원들에게 10만 바트 약 454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즈장은 이달 12일 중국으로 인계됐습니다. 루타폰 나오와라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며 캄보디아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녀는 교도소에서 체포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차이나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13일 중국인 인플루언서 20대 장무성을 국경 간 인신매매 및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프놈펜 바수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도 정식 발부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장무성이 지난 10월에서 11월 여러 차례 온라인 사기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범죄 수익이 그녀 명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장무성은 중국 SNS에서 오렌지 자매라는 이름으로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번 달 초 남자친구 브라더 롱을 만나러 간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5일부터 11일까지는 13일 귀국 비행기 예약했다는 댓글만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다 12일부터는 완전히 침묵.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고 중국 대사관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그녀가 납치됐을 것이라 걱정했지만 정작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로 돌아섰습니다. 인신매매하려고 팔로워 모았던 거냐, 사라졌다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반전 실화냐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장무성이 속한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조직을 추가로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도소 수감자들의 한여름 식단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한 글이었는데요. 수감자의 연인으로 보이는 글쓴이 A씨는 안양 교도소에 한 주에 2번 아이스크림이 나온대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편지를 통해 알게 됐는데 델몬트 오렌지랑 폴라포를 받았다고 한다. 한두 입 먹었을 뿐인데 몸이 시원해졌다고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옥바라지 카페는 수용자나 범죄자의 연인이나 가족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카페인데요. 편지 등을 통해 수감자의 식단 정보를 공유하는 옥바라지 카페 특성상 A씨는 교도소 내의 생활에 애틋한 마음을 담은 걸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수감자들의 연인들도 댓글을 쓰면서 식단표에는 화요일 저녁에만 빙과류 있었는데 한 번 더 준 모양, 지난주엔 빠삐코 먹었다더라, 수요일엔 옥수수, 목요일엔 수박화채 등으로 교도소 내에 식단 후기가 잇따라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안사람이 수박킬러인데 4조각 나왔다고 자랑하길래 안쓰러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근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자 네티즌들은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수련회 간 줄, 교도소가 아니라 교캉스, 놀러 간 거냐 등으로 형벌보단 휴식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한 네티즌은 나보다 잘 먹네, 수박 옥수수 올해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라면서 내 세금 저딴 곳에 쓰지 말고 소방관 식단이나 챙겨드려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폭염 대비 차원으로 일부 교정시설에선 얼음이나 빙과류를 배급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교도소의 식단이나 생활 여건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진 걸로 보입니다.